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2008년 미국 샌디루올에서는 장기 이식의 호감도가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이는 일부 인종, 종교, 인종 간의 차별과 같은 사회적 이슈로부터 비롯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장기 이식이 비슷한 죽음의 위험과 같은 부작용을 가진다고 생각하여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수술 기술과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장기 이식의 성공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식 후 생존 기간도 연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장기 이식 수혜자들의 이야기와 증언들이 공개되면서 일부 사람들은 장기 이식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양성적인 태도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장기 이식은 여전히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제한적인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 정보 공개, 그리고 다양한 영상 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장기 이식 수혜자들의 이야기와 성공 사례 등을 널리 알리는 등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011년에 호주의 캐리나 코클랜드는 장기 이식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두개골에서 발생한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살아남으려는 과정에서 이식이 필요했습니다. 이식 후에 캐리나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생명의 가치를 더욱 높이게 되었고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욱 기뻐하면서 살아가며 새로운 삶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캐리나는 자신의 이력과 경험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며 용기와 희망을 주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식 후에 체력적으로도 새로운 삶을 즐기며 다양한 취미생활과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캐리나의 경험을 통해 저희는 생명의 소중함과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변화와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2010년 대만에서 이루어진 장기 이식은 마오 크로이라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오 크로이는 어린 나이에 악성 림프종을 진단받아 체내의 거의 모든 장기가 작동을 멈추어 버리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 의사들은 마오 크로이에게 장기 이식을 시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와 장애물이 있었지만 결국 대만 의료진들은 마오 크로이에게 장기 이식을 시도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장기 이식 후 마오 크로이의 상태는 이전보다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녀는 전에는 긴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되어 집중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장기 이식이 어떻게 환자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술과 전문 지식이 결합된 결과물이며 매우 소중한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2007년 미국 마이클리크 무수주가 장기 이식을 받은 후 그의 취미나 관심사가 이전과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기 이식은 하나의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받아서 이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신체 기능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대규모 수술 후에는 일반적으로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는 회복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회복기간 동안에는 많은 환자들이 체력을 회복하고 자신의 일상생활을 되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마이클리크 무수주도 이 회복기간 동안 자신의 체력을 회복하고 자신의 일상생활을 되찾았을 때 일전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취미나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장기 이식 후에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건강과 활력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기 이식이란 한 사람의 건강한 기관 장기를 다른 사람의 특정 기관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대신 사용하는 의학적 치료 방법입니다. 프랑스에서 2005년 이자 이후로 이루어진 장기 이식 중 하나가 얀스 필리폰 씨의 경우입니다. 얀스 필리폰 씨는 2005년에 심장 이식을 받았습니다. 심장 이식 후 그는 이전보다 감정을 덜 표현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심장이 전신순환을 제어하는 중요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산소와 영양소가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뇌와 같은 중요한 부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 표현에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수행되는 장기 이식의 일반적인 부작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고유한 상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폰 씨가 경험한 것은 신체 및 정신적인 변화는 여러 가지 요인, 그리고 개인적인 차이에 대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장기 이식은 한 사람의 건강한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여 생명을 구하는 수술입니다. 이때 수술 후 특정 기간 동안 구조물과 기능의 회복에 따라 강한 약물과 알려진 부작용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2006년에 이루어진 갤로리아 펠로마의 장기 이식 사례는 전 세계적 관심이 모아진 사례입니다. 이유는 이 여성이 수술 전에는 맹령 상태에서 침대에서 죽을 듯이 거둥댔지만 이후 이식된 장기로부터 받은 면역 억제제로 다시 일어나 움직임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이전 장기 이식과 차이점이 많았습니다. 이전에 이루어졌던 대부분의 장기 이식에서는 수술 후 면역 억제제를 통해 장기의 회복을 돕기 위해 환자가 과도한 체중 증가를 경험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반해 갤로리아 펠로마의 사례에서는 이식된 장기로부터 받은 면역 억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부작용이 적어졌습니다. 또한 이전 장기 이식에서는 수술 후 약물 복용을 그만두면 장기 거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지만 갤로리아 펠로마는 장기 이식 후 약물 복용을 그만둬도 건강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향상된 장기 이식 기술은 인류의 건강과 생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뉴질랜드의 이번 사례는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장기 이식 수술에 대한 인식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장기 이식은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장기를 이식하여 생명을 구하는 수술이다. 2008년 영국에서 발생한 장기 이식 사례 중 하나는 카티 스나이더의 이식 수술이다. 카티 스나이더는 심장 이식을 받은 아이로 이전보다 지적 호기심이 더욱 강해졌다고 전해졌다. 이는 수술을 진행한 의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심장 이식 후 뇌에 영향을 미치는 면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실제로 심장 이식을 받는 환자들은 수술 후 다양한 심리적, 신체 영향을 받게 된다. 그 중에서도 뇌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이는 심장은 뇌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혈액순환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 이식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의의가 크지만 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이후 장기와 뇌의 상호작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안드레아 허리비는 2012년에 심장 이식을 받은 뒤 뉴질랜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이제 대인관계에서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장기 이식 후에는 면역체계 억제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 이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처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면역 체계가 억제되면 감염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져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장기 이식 후에는 일상생활에서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습관 변화와 운동량 조절 등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생활 패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이식은 매우 심리적인 충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기 이식을 받게 되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장기 이식 수술 이전과는 달리 심리적으로 매우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드레아 허리빈이 대인관계에서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면역 억제제의 복용법이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며 정신건강지원팀에서는 장기적인 심리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2008년에 호주에서 일어난 장기 이식 사건에서 마틴 캐터링햄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마틴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장기 이식을 받을 자신이 있는 상황에서 호주의 장기 이식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마틴은 개방적이지 않은 성격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그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를 규명하며 호주 장기 이식 제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특히 마틴은 장기 이식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시점에서 호주 장기 이식 제도가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호주 장기 이식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제도가 제한적이고 시스템 전반에 과도한 규제와 제한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틴은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며 장기이식 제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쌓으며 이 문제를 새롭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마틴은 이사회에 장기이식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장기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마틴은 평소 덜 개방적이던 성격에서 개방적인 면이 두드러진 인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장기 이식을 받은 대상자 중에 일부는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 이식 후 면역 억제제 등 내부적인 변화뿐 아니라 새로운 기관을 받아들이면서 체계적인 생리학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경우 2010년 장하 오이시라는 남성이 심장 이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에는 유명하지 않은 남성으로서 인식되었으나 이후에는 미디어에서 자주 언급되며 대화 중심의 활발한 인물로 변화하였습니다. 조용하던 성격이 더 활발해졌으며 대화를 즐기고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등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빈도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전보다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지니고 있어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비슷한 인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모든 장기이식 대상자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개인마다 체계적이고 상황에 맞게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인 면에서도 아직 일반화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